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오늘 1월 8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을 조금 늦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당히 큰 시장 폭락이 있었고 그 사유는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이 있었기 때문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오늘 뭐 복잡한 내용들 다 집어치우고 간단하게 짧게 전쟁이 갖는 전쟁이 증시에서 갖는 어떤 의미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 일단은 오늘 상황은 일단 요약을 해드릴게요. 어, 아침 8시 30분 정도였나요? 지금부터 한 12시간 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한 거죠.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한 12발인가 13발 정도의 포격이 있었다.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 그를 통해서 이란이 주장하는 것은 미군 기지 한두 개가 파괴가 됐고 80명의 미군이 사망을 했다라는 주장을 로이터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요. 그랬다는 이란 국영 방송에 주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미국 쪽 CNN에서는 아니다. 미군의 피해는 없었고 미리 다 벙커로 대피를 다 했기 때문에 음, 또 일단은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가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정도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국가의 주장, 대상 국가의 주장이 좀 상반된 내용이 있는데 이 80명 사망했다는 내용이 처음에 오전에 전달이 되면서 방산주들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투자자들이 이제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것들이 오전장부터 이미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음, 트럼프 즉 미국 쪽에서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라는 뭐 그게 오보였다는 얘기도 이렇게 들리니까 풀렸었어요 상한가가. 그런데 오후 2시 정도, 2시 반 정도가 이렇게 지나갈 때 어, 오전에는 이제 소문으로만 들었던 내용이 국내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된 거죠. 80명 사망했다는 소식이 로이터를 통해 들어왔다는 뭐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되면서 다시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급락을 했고 빅텍이 다시 상한가 들어가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산주들이 일단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 전체가 흔들렸다는 거고 종목들은 대부분 오늘 뭐 코스닥 뭐 1200개, 코스피 800개 이상, 뭐 2000 그 이상이에요. 뭐 지금 최대치를 찍은 것 같아요. 하락 종목 수가. 그래서 나머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대급부로 상승하지 않는 종목들은 뭐 거의 다뭐 5에서 10% 정도는 다 떨어졌다고 봐야죠. 시장이 뭐 장중에 뭐 4%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코스닥 기준. 어쨌든 지금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어, 내일은 내일은 일단 옵션 만기일이고요. 파생 시장의 움직임은 이거 뭐 전쟁이 임박한 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어제도 그랬고 엊그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건 뭐 별 그렇게 큰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아침에 일단 이렇게 소식을 접한 거예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평온했어요. 시장 그 이제 금융시장 분위기 자체는 사실상 이게 뭐 진짜 전쟁이 임박한 거 맞아라고 할 정도는 맞았습니다. 근데 현물 자체는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공포감에 그냥 쏟아내는 경우였던 거죠. 오전에 뭐 10시 반까지는 그냥 개인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고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뭐
지금 이게 어떻고 뭐 지금 밑에 호가가 어떻고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눈 감고 그냥 다 시장가 매도를 일괄적으로 누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 매물 그 투매 매물을 받아낸 다음에 반등이 일어났었던 거죠. 10시 반 이후에 이 구간이죠.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난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던진 이 구간이었죠. 근데 이제 다시 80명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고. 어,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한 일단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를 앞두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미지근한 옵션 시장, 파생 시장의 미지근한 반응들 생각보다 굉장히 차분하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미 여기에 대해서 계산이 어느 정도 끝난 느낌이었던 거죠. 이를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아니 지금 뭐 시장 분위기와 반대로 두 개는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특히 SK하이닉스가 10만 원을 거의 목전에 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CS는 간단하게만 살필게요. 이 CS가 묻혀버렸습니다. CS가 묻혀버렸는데 아직까지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요거는 만약에 시장이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온다 치면은 CS 종목과 오늘 시간의 상한가 들어간 종목군들 중에서 그 폐렴 관련된 거 있죠. 국내에서 중국 쪽에서 이제 유발된 그 폐렴 증세가 나타났다. 이것 때문에 파루, 고려제약, 대한유팜, KM, 제일바이오, 진양제약, 국제약품, 이글베, 체시스 이런 게 시간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도 내일 만약에 시장이 오늘 낙폭이 그냥 큰 걸로 낙폭이 너무 커가지고 내일 반등이 나온다 치면은 이런 것들이 내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사실상 거의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인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80명 사망이 맞다. 그럼 지금 뭐가 맞는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어느 쪽 주장이든 간에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평온한 거냐. 심지어 미국 선물은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플러스 0.3%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저녁 시간에. 원래 이게 장중에 마이너스 2% 근처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미국 시장 결국에는 오늘은 뭐 갭떠서 시작한다는 분위기인 거예요. 아니 지금 뭐야 미국이 공격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은 지금 플러스 전환돼도 시작한다. 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그 추세를 이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공격당한 상황에서 신고가가 갈 수도 있다라는 또 한 번 신고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주변 국가들은 이렇게 초토화가 되고 아시아 증시는 뭐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떨어졌는데 우리는 가장 많이 폭락을 한 거고 그 중에서도요. 굉장히 황당하죠. 미국 증시는 좀 선물이 올라와 있어요. 뭐 금융시장이 뭔가를 알고 먼저 움직이는 듯한 되게 이상한 거죠. 뭔가 이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을 금융시장 혼자 알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개인만 괜히 아둥바둥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지금 상황들이 개인만 겁에 질려가지고 잔뜩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전쟁 나는 거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한 종목을 다 팔고 뭐 방산주를 따라 들어간다든가 하면 20% 이상 올라간 걸 그냥 물론 결과적으로 이런 언론들의 내용에 따라서 상한가를 다시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뭐 시간에는 또 상한가 풀렸어요. 시간에 상한가 풀렸어요. 빅텍과 스펙거 보시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전쟁이 가지는 어떤 증시에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마칠게요. 왜 이렇게 평온할까? 뭘 그들은 대체 뭘 준비하고 있고 뭘 알고 있길래? 과거의 역사는 또 어떻게 됐길래? 전쟁과 증시, 특히 중동 관련한 전쟁과 증시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하자면 그냥 역사적으로 살피자는 겁니다. 역사.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 수상하죠? 뭐 거래도 크게 나오지 않고 밑바닥에서 오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는 거래는 좀 터졌는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전쟁 중동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이거는 뭐 지나가는 것만 봐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공부만 좀 해봤어도, 경험적 측면만 봐도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가장 컸던 게 20년 전, 거의 19년 전이죠. 2001년 9.11 테러 때와, 그다음에 2003년 8월 20일이었나요? 8월 3일이었나? 하여튼 요거 이거 이라크 전쟁 발발할 때 그때 한번 볼게요. 먼저 더 오래 전으로 돌아가서 코스닥 기준으로 볼게요. 2003년, 2001년 9.11 테러 때는 어떻게 발생했다? 이때는 좀 다르죠. 근데 왜냐면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타격이 좀 강했을 수밖에 없고, 바로 이때죠. 근데 9월 11일 요거 완전히 그냥 초토화된 요 시기, 그쵸? 요거 이후에 하나 둘 셋 4일 빠지고 나서 일주일 정도를 빠졌다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정말 초토화되고 나서 시장은 거의 6개월 랠리가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폭등을 했어요. 물갈이가 싹 됐다는 겁니다. 물갈이. 시장이 그 전에는 많이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왜? 어쨌든 둘 간의 불안감이 계속 시장에 녹아 있었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지금도 둘이 막 어떻게 할 거야, 막 싸울 거야, 뭐야, 응? 보복한데 막 이러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런 구간을 한참 동안 지나서 시장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시기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때 2003년, 그때도 이제 시장에 딱 드러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2003년 8월경으로 살펴볼게요. 여기인가요? 2003년 8월 어디야? 3월인가? 3월 2003년 3월 20일인가 그럴 거죠. 여기네, 여기. 자, 그 전까지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면서 떨어졌어요. 먼저 떨어지고, 실제로 발발 딱 공격이 개시된 날이 요때예요. 요때. 그쵸? 3월 20일이네요. 3월 20일. 2003년 3월 20일. 여기네요. 여기. 이 구간이네요. 딱 뭐 그냥 그 전까지 다 떨어지고, 실제로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올라갔어요. 시장은 꽤나 많이 올라갔죠. 이것도 거의 막 시장이 300포인트대에서 500포인트대까지 올라온 거니까, 542까지 올라온 거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시장 자체가 한 몇 개월 동안, 3, 4개월 동안 50% 이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종목들은 거의 다 더블입니다. 대부분의 중동에서 나온 전쟁,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거랑 전혀 다르고, 중동에서 나는 전쟁,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들은 대부분 시장에 폭등을 가져왔어요. 물론 그렇게 많은 사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상황은 그 전까지 상당히 시장이 이미 많이 떨어져서 기본적으로 내재가치 이하, 청산가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통은 짧게는 일주일, 걸프전 때는 조금 더 길게 떨어진 바가 있어요. 왜냐면 아직 덜 떨어졌다는 거죠. 걸프전 때는 그러고 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거의 수개월 동안 크게 올라간, 폭등했던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어쨌든 청산가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물갈이가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참 신기하게도 생각과는 다르게 폭등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물갈이가 되게 중요해요. 물갈이. 정말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기 가장 큰 공포예요. 죽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가 죽음이죠. 그 죽음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개인의 죽음은 증시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 죽음과 관련된 이 전쟁이 증시에서 가장 큰 공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공포감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느끼죠. 외국인 기관들은 사실 뭐 그런 공포감을 느껴서 막 던지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 개인들이 다 공포감 느껴서 던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물갈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냥 아이고 그래도 펀더멘털 뭐 수급적인 문제 막 경제적인 문제, 금융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져서 웬만하면 버티는 사람도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전쟁에 대한 공포감은 정말 생각보다 극심합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거래도 터지기도 했어요. 바닥권에서. 그래서 물갈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물갈이가 일어날 때 과연 누가 어떤 식으로 물갈이가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가장 겁에 질려서 덜덜덜 떨고 막 매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건전하게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제껴 두고 정말 튼실한 사람들이 돈을 그러니까 교체하는 게 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나올 겁니다. 일단은 당연히 단기간은 급락을 할 수 있어요. 단기간은 조금 더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보통의 경우 일주일 평균적으로 1, 2주 정도면 상당히 이제 어떤 정말 좋은 기회들이 나오는 그런 자리들이 나올 거다. 새해부터 사실 이렇게 이란과 미국이 싸움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우리가 뭐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렇죠? 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매매를 일단 스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단기 매매를 하는 것들은, 오늘도 사실 야간 방송에서 준비해 본 것들은 이제 신라젠을 시초가 들어가시라 뭐 이런 정도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그 정도 말고는 일단은 그냥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한 1, 2주 정도, 혹은 빠르면 뭐 당장 뭐 이번 주 말 쪽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자리들이. 특히나 또 내일은 미국 트럼프의 연설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서 기회가 깔리면 사실 정말 공격을 해도 좋은 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여유 자금이 막 놀고 있어.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막 100만 원, 200만 원이 놀고 있다. 저기 잠자는 돈이 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그냥 예수금을 넣어놓고, 계좌에 넣어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기를 해서 정말 좋은 기회 때 내가 좀 써보겠다 하는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흔히 오지 않는 중동 전쟁,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약간 그냥 뭔가 수상하기도 해요. 이라크랑 협의가 뭐된 건지도 모르겠고 되게 뭔가 이상해. 이건 좀 더 살펴보면은 정말 이 내막을 좀 알 수 있을 텐데, 이것에 관해서는 내일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내일 또 트럼프의 연설도 한번 들어보고 아직은 정보가 부족하니까 저도 막 이것저것 오늘 찾아봤는데, 뭐 로이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도 뭐 발견을 못했어요. 그리고 80명에 대한 그 사망한 내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위터 글을 쭉 살펴보면은 이거 그냥 이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찌라시가 돌았던 거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테니까, 그 밝혀지는 상황 속에서 대처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종목들이 수급적인 문제로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 요인의 충격에 의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라지면은, 해결이 되면 다시 원위치 되는 건 되게 빠릅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시장이 뭐 2, 3%씩 반등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트럼프도 재선을 앞둔 상황이니까 뭐 너무나 엉망으로 만들 생각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뭔가를 악화시켰다가 다시 분위기를, 태세를 확실히 딱 전환되는 약간 트럼프의 특징이죠. 트럼프가 그런 것들을 잘 하니까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고, 좀 이게 갑자기 새해가 되자마자 증시가 이렇게 무너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뭐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면서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 내가 기회를 한번 찾아보겠다, 혹은 내가 기회를 찾을 돈이 없다 그러시면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생각은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항상 중동 전쟁은 엄청난 기회를 가져온다라는 생각으로. 옵션 만기도 좀 수상하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교하면서 뭔가 조금 비정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큰 걱정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 9시가 넘었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저녁 방송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